자, 이제 백선, 100문제 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여기에 있는 지문만큼은 달달달달 해야 돼요.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여기서 정답 지문이 거의 나옵니다. 80점까지. 자, 1번. 우리가 4시간 동안 5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에 13문제 정도씩 하면 돼요. 13문제. 자, 법률행위. 옳은 것은. 제가 실제 이게 시험지다. 그러면 제가 시험 이렇게 봐요. 이렇게 밑줄하고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있다 없다 제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보는 그대로 밑줄 동그라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마음속에서 풀어요. 이렇게. 저 공부 잘해요. 제가 푸는 대로 그대로 제 실력을 가져가세요. 문제 푸는 실력. 자, 옳은 것은. 그럼 옳은 애 항상 동그라미예요. 1번.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 그러면 이 지문이 어느 동네인지를 빨리 파악해. 뭘 물어봤는지. 그러면 확정.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에 관한 지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외웠어. 법률행위의 목적은 꼭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정해놓으면 된다. 이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 아닌데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너 X야. 이렇게 날려버리고. 자, 2번. 계약이 체결된 후 건물이 전소. 그러면 계약 체결 후 건물이 날아갔구나. 후발적 불능이구나.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 나 외웠어. 너 X야. 3번.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그렇지. 원시적 불능은 이렇게 밑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 여기까지 맞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그렇지.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발생하지. 맞네. 맞네. 네가 답이네. 옳은 거. 원시적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 무효. 그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여기서 나오지. 그렇지. 옳은 거. 네가 맞아. 정답. 그러면 3번에 정답 체크하고 4번, 5번은 안 읽는 거예요. 다음 문제로 가는 거예요. 정답 골랐을 때는 절대 다른 지문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 4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 아니다. 이미 농지 매매 계약서 쓴 2달 전에 이미 매매계약의 효력은 이미 발생했다. 농취증은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지 농지매매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아니다. 너 X. 5번. 탈세 목적 중간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 밑줄 하고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 갑을병. 갑에서 병으로 다이렉트. 중간생략 등기는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 이거 유효입니다. 실체관계 부합. 병이 을로부터 돈 주고 산 거야. 매매. 그래서 비록 법은 위반했지만 이 중간생략 등기 병 등기는 유효. 따라서 이 법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그래서 시험은 2개가 다 나오죠. 유효로 이렇게 나오는 지문도 있고 해당 이 법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에 해당한다. 지문이 2개 형태로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1번 마치는 거예요. 1번부터 5번 지문은 반드시 해야 될 지문 같죠? 우리가 평소 1년 동안 배웠던 별색의 왕별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걸 모두 골라라. 다 박스 문제. 그러면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거기에 동그라미 빵. 아, 반사에 아닌 걸 찾으라는 거구나. 기억.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그러면 나 이거 외웠어. 첩.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는 그냥 첩 나오고 해제 조건은 그냥 외워버리라겠어요. 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너 반사회야. 일단 뒤에 걸 줘. 아파트 줘. 그런데 우리 관계가 끝나면 너 해제.
받은 거 돌려주는 거야. 나쁜 놈이지. 준 거 뺏어가는 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고 외우면 돼요. 부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반사회, 나쁜 놈 반사회. 따라서 해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기억은 탈락. 자, 니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 더 읽을 필요 없어. 허위 근저당. 빨리 머릿속으로. 허위 표시. 허위 표시는 의사 표시구나. 의사 표시는 우리 대부분이 절대 반사를 보지 않는다. 따라서 니은이 들어가야지. 니은이 들어간 2번, 5번. 답은 2번하고 5번에 있으니까 중복된 디귿은 볼 필요가 없고 리을만 해결하는 거. 리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 떴어. 배임행위에 밑줄하고 적극가담했구나. 그럼 적극가담에 동그라미 빵하고 적극가담 무조건 반사회.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너 반사회야. 그러면 너 탈락돼야지. 따라서 리를 탈락시키면 답은 2번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뒤가 적극가담에서 한 매매든 뒤가 법률행위가 증여든 다 저당권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적극가담 나오면 다 반사회. 자, 디귿.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 이팔레니까. 강박의 동그라미 빵하고 사기 강박. 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반사회 아니지. 그래서 반사회 아닌 거 들어가야지. 그래서 정확히 해줘야지. 반사회 아니구나. 디귿이 들어간. 물론 이 풀 때는 디귿은 볼 의미가 없지. 그냥 리을 제끼고 2번. 디귿 보면 안 돼요. 그럴 시간 없어요. 그래서 의사표시, 허위, 근저당, 통정 허위표시, 사기 강박, 의사표시 두 개는 대부분이 절대 반사회를 보지 않는다. 자, 이제 3번. 여러분들 문제를 미리 한번 보고 오신 거죠? 미리 받았죠? 다 맞아야 돼. 이건 100점이어야 돼. 100점. 별 3개 왕별인데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100점이어야 돼. 100점. 최소 90점 이상. 여기서 뭐 100점만 또 좋아하지 마. 우리 본시험이 훨씬 어려우니까. 이것만큼은 알자. 그게 백선이에요. 자, 반사에 해당하는 거. 이번에 해당하는 거. 반사회 해당하는 거 고릅니다. 기억. 도박자금 제공 목적 금전대여. 떴구나. 뭐가 떴어요? 도박이 떴구나. 두 줄짜리로 넘어가지 않죠? 한 줄이야. 그러면 도박하라고 돈 빌려줬죠. 이 나쁜 놈. 도박하라고. 범죄죠. 도박죄. 따라서 너는 반사회야.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야겠구나. 기억 들어간 거 1번, 4번, 5번. 자, 니은. 주택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떴어. 뭐가 떴어요? 세금이 떴구나. 세금은 절대 우리 대부분 또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너는 탈락돼야 돼. 그러면 니은 5번 탈락. 자, 리을 하나만 보면 돼. 리을. 채무자가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 도박이 떴는데 두 줄이 넘어가. 그러면 마지막은 숙고행위가 나오게 됐어. 이 대법원 판례라. 채무자가 지 도박빚 갚기 위해서 채권자한테 자기 소유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구나. 이 숙고행위는 분리시킨다겠죠. 도박 너만 반사해. 숙고행위는 반사회 아니다. 그래서 너도 탈락돼야지. 해당하는 거 골라야 되니까. 그러면 리을이 탈락돼야 돼. 그럼 남는 건 1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답은 1번. 자, 이제 디귿. 전통사찰 주지직을 떴어. 뭐가 떴어요? 주지스님이 떴어. 주지스님이 어떻게 반사회겠어. 그래서 주지스님은 반사회 아니다. 우리 주지스님은 절대 반사회 아니야. 그래서 반사 아닌 거. 세금, 주지스님, 도박 나왔지만 대리권 수여한 숙고행위. 반사 아닌 놈. 주지스님 나오고, 주지스님이 거액의 금품 3억 받았어요. 그때 3억 받고 주지직을 샀지. 그런데 이 사실을 조계종단이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조계종단이 저 돈 주고 산 사람을 주지스님 임명한 행위지. 조계종단이 잘못했지. 돈 주고 산 사람을 어떻게 임명을 해. 서로 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느낌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종교, 주지스님, 대법원이 반사회로 보지 않은 게 아니라 볼 수가 없다. 반사회로 본 순간
스님들이 대법원을 점거해요. 그래서 이단 엽차기로 대법관 턱주거리를 날려버려. 그러니까 반사회를 볼 수가 없지. 교회 관련 나와도 반사회 못 봐요. 절대 대법원은 무서워. 피해 다녀야 돼. 그래서 종교 나오면, 주지스님 나오면 대법원이 반사회를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네요. 1번. 할 수 있어. 올해는 반사회 나옵니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와. 이게 좀 전에 봤던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게 나올 거야 아마. 자, 반사회 옳은 것은 1번. 첩계약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동네를 파악해야 돼. 첩계약, 너는 반사회지. 반사회를 원인으로 아파트를 줬죠. 그때 과연 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불법 원인급여가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반사회를 원인으로 준 거 절대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 법조문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절대 못 돌려받아요. 반사회 절대 안 돼. 반환 안 돼.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불법 원인이 나오면, 불법 원인으로 급여하면 부당이득 채권으로도 못 돌려받아, 복귀한 소유권으로도 못 돌려받아. 소유권으로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나쁜 짓거리 한 놈 절대 못 돌려받아요. 그 결과 감남이 을려에게 아파트 줬다. 그러면 절대 못 돌려받으니까 을려가 반사적 효과로서 소유권 취득. 자, 을려로부터 병이 샀다. 아기다. 아기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아기를 보면 안 돼. 암놈을 봐야지.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대로 소유권 승계 취득.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자, 3번.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하는 행위는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비자금 사건, 노태우 비자금 사건. 비자금을 어떻게 숨겼대? 어떻게 숨겼대? 소극적. 그럼 소극적이 범죄 흔적이라고 했어요. 비자금을 범죄 행위로 조성됐지만 노태우 비자금. 소극적. 이거 반사회로 안 보려고 대법관이 쓴 단어예요. 만약 반사회로 봤을 거면 적극적 단어가 나왔겠지. 그래서 소극적 반사회 아니다. 생각해봐. 이것도 비자금 숨기는 게 소극적이야? 여러분들? 더 나쁜 짓거리지? 숨기는 게 더 어떻게 소극적 행동이야? 더 적극적으로 숨긴 거지 사실은. 이것도 반사를 안 보려고 결론 짓고 소극적 단어 낸 거예요. 안 숨기는 게 더 나쁜 거지. 이게 왜 소극적이야? 더욱더 적극적 행동이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시험 봐야 돼. 소극적 반사회 아니다. 연결됐죠. 뭐야? 옳은 거. 네가 답이네? 아니다로 끝났으니까. 정답 3번. 자,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유효로 될 수 있다. 자, 추인하면 유효로 되느냐 마느냐 지문. 그러면 이 지문을 어떻게 읽느냐?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로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이유, 절대적 무효니까. 그래서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 추인해서 유효를 안 돼요. 법이 반사의 무효라고 했는데 당사자가 우리 유효를 합시다. 안 되지. 그럼 이 법이 있으나 마나 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반사회가 나오든 강행법규 위반이 나오든 불공정이 나오든 세 개 공통점. 다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 위반, 법률행위, 반사회, 법률행위. 공통점. 법률행위요.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 동내 무효에 대해서 추인해서 유효로 되느냐 마느냐 지문이 뜨면 법률행위 동내 동그라미 빵 하고 무효는 절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X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아주 중요하죠. 불공정에서도 똑같이 잘 나와요. 5번. 반사회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무효는 선의의 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렇지. 선의의 삼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겠지. 그러면 큰일 나. 이것도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여기 동네 빵하고 절대적 무효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가 되죠. 따라서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여기가 법률행위가 아니라 의사표시 4개가 나와요. 배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그러면 이제 이게 맞게 되지.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는 선의의 3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죠. 그래서 동네로 파악하면 민법은 동네요, 동네.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모든 3자에게 샥 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 절대 뻗쳐가죠. 그러니까 선의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이 안 돼요. 의사표시 동네만 추인이 돼. 결국 법률행위 동네하고 의사표시 동네는 진짜 반대야, 반대. 그래서 통정의 표시 무효, 나중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는 추인이 되지만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 추인해도 유효되지 않는다. 이 5개 중 가장 중요한 건 4번, 5번이에요. 4번, 5번. 자, 항상 5개 중 중요한 게 있어요. 자, 5번 갑니다. 이제 우리가 반사회 공부했고 이제 불공정으로 갑니다. 100문제라 오늘 50문제까지가 우리 40문제 중 20문제 마지막 41번부터 60번이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전세권까지가 20문제 절반. 유치권부터 특별법, 실명법까지가 나머지 절반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한 문제당 약 2문제씩 제가 배정했어요, 백서는. 그래서 반사회는 중요하니까 3문제 배정했고, 그다음 불공정, 보통 한 문제짜리 나온 건 2문제가 다 배정돼 있어요. 그러면 2문제니까 우리가 10배수를 공부하고 그중 이 10개 지문은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서 정답쯤이 뜨니까. 그래서 백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불공정.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경우 그 법률행위는 궁박, 경설,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걸로 추정된다. 자, 대본 판례.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어. 즉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인 이 3가지 사실, 궁박, 경설, 무경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오라겠어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이 주관적 3가지 요건인 궁박, 경설, 무경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불공정은 갑을 아버지가 피해자 못된 아들놈을 위해서 을은 폭리를 취했죠. 10억짜리 땅을 1억에 가져갔지. 자,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피해자 아버지한테 궁박, 경설, 무경험이라는 3가지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수수로 금매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추정해 주지 않아요. 내 의사로 10억짜리 1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정시켜 주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판례는. 자, 틀린 거 뭐야? 답이네? 틀린 거 정답. 아이고 고마워라. 1번에서 정답 나온다고 놀라지 마요. 그럼 한 번 더 보고 확실해. 나였어.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이 3가지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이 안 되니까 이 3가지 사실이 추정이 안 돼. 그러면 누가 입증? 추정 안 되면 갑이 입증, 을이 입증? 이 3가지 사실이 입증.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그래서 아버지가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피해자가 다 입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면 좋고. 그래서 추정되지 않으면 엄청난 세트죠. 스스로 입증. 추정이 되면 입증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자, 이제 다 옳은 지문이니까 편하게 공부해요. 자, 2번. 상대방에게 을을 말해요. 항상 갑을 생각해야 돼. 상대방 을에게 피해자 아버지의 궁박, 경설, 무경험과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상대방 폭리자 을에게 아버지의 이 급한 사정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이 성립하죠. 따라서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용의사, 폭리자한테 반드시 이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합니다. 3번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래,
일반의 사회경험 부족을 말한다. 제가 정확히 요약했어요. 무경험에 관한 대법원 판례. 특정 영역 아니에요. 그래, 일반의 사회경험 부족을 말한다. 오케이. 4번.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에도 궁박이 될 수 있다. 쉽지. 그렇지. 보통 급박한 공금. 급해. 뭐가? 돈이 급하지. 하지만 꼭 경제적 원인에 한하지는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쫓기죠. 정신적으로. 이것도 똑같은 궁박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그래서 쉽죠.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 아버지의 궁박, 경설, 무경험 정도를 고려하여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자, 객관적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떴어. 세트가 떴어. 어떻게 판단하래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래. 객관적. 그럼 맞는 거지. 주관적으로 판단. 그러면 X가 되는 거고. 객관적으로 판단. 맞는 거예요. 세트. 틀린 건 1번. 자, 이제 6번.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졸지 말고. 집중. 따라해. 지금. 따라해야지 빨리 내게 된다겠어. 불공정, 옳은 것. 그러면 머릿속으로 항상 갑을. 폭리자, 아버지, 피해자. 자, 옳은 거. 1번. 경솔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스톱! 궁박은 본인 기준 판단 맞아. 그런데 경솔도 본인이라고? X. 여기서 날려버려. 더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궁박은 아버지 본인 기준이지만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왕별이죠. 왕별.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궁박만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이 하자. 대리인 기준. 궁박은 떼어낸다겠어. 왜? 대리인이 급해요? 아버지가 급해? 아버지가 급하지. 이놈 못된 아들놈 때문에. 그래서 궁박은 떼어내는 거예요. 대리는 하나도 안 급해. 제 새끼들 아니니 죽든지 조폭한테 쫓기든지 말든지 본인이 급하죠. 그래서 대법관이 떼어낸 거예요. 궁박은 본인 기준. 궁본, 지시본. 기술 들어가는 거야. 궁본, 지시 때렸다 본인이. 그건 본인 기준이요. 대리인 기준 아니에요. 대리인 기준의 예외는 2개야. 불공정에서 궁박 본인 기준. 본인이 지시를 때려버렸다? 그러면 지시본, 본인 기준. 이런 게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아직도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자, 2번. 불공정, 자, X 나왔고, 2번. 불공정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원에 관한 민법 조문이 적용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불공정 법률 행위에 나였어. 무효행위 전원에 관한 법리 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 명일동 알박기 사건. 그래서 20억짜리는 불공정 무효지만 15억짜리 매매로 유효한 매매로 전환시켜줬다. 알박기 사건.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법리 규정 적용될 수 있다. 맞아요. 3번. 대가적 옳은 거. 답 나왔네? 답 나왔네. 자, 2번에서 답 체크하시고 3번.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자,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증여죠. 반대급부가 없어. 따라서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증여에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엄청 중요하죠. 자, 4번.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로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5번. 경매에서, 그러면 경매 바로 동그라미 해버리는 거야. 하도 맨날 나오니까. 경매에서 소수로 가도 돼요. 공부된 사람은. 일단 저는 읽을게요. 경매에서 경매 부동산의 매각대금, 내 낙찰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해. 자, 이 경우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다. 아니죠. 절대 불공정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이니까 법률행위 아니죠. 그래서 법률 규정이니까 법률행위가
공정하지 못할 때 이 법조문이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경매는 동네가 달라졌어. 법률행위 동네가 아니야. 법률 규정이잖아.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그 두 번째 187조 법률 규정. 그래서 동네가 다르니까 아무리 100억짜리를 내가 현저히 싸게 1억에 낙찰돼도 좋은 거지. 절대 불공정 무효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3번하고 5번이에요. 무상증여 불공정 발생하지 않아요. 법률행위 아닌 법률규정 경매 불공정 발생하지 않아요. 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아니라고 해당하지 않는다. 될 수 없다. 이렇게 끝나. 가장 중요해요. 1번도 엄청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률행위 두 문제여서 6문제 배정했고, 자, 비진이. 이제 의사표시 동네 바뀝니다. 두 번째 동네. 비진이. 자, 비진이는, 자, 봐요. 갑이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한다고 표시. 그러면 원칙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 하지만 을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죠. 이게 비진에서 가장 중요하다겠어. 15번. 자,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는 들이대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의 3자에게는 의사표시 동네 무효. 비진은 무효가 되죠. 이 경우, 이 무효의 경우 들이대지 못한다. 여기다 적으면 안 되지. 무효만. 자, 이게 비진이 이제 갑니다. 비진이 감 잡았으니까. 옳은 것은 1번. 비진이에서 진이는 표의자가 갑이에요. 의사표시한 표의자가 진정으로 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애월하겠어요. 진이에 관한 대법 판례. 진이란 진정으로 바란 사항 아니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진정으로 바란 사항 아닙니다. 진짜 마음 아니에요. 진짜 마음 아니야. 증여하고자 하는 그냥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거지 진정으로 지 마음속에서 바란 사항 아닙니다. 그대로 외워져요. X 잘 나오니까. 2번.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 자, 강박 증여 동네고 표의자는 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80년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주려고 줬지. 의사표시를 했다면 주려고 줬으니까 안 죽으려고. 비진이 아니다로 끝나야 되는데 된다고? X. 자, 엄청 중요하죠. 강박 증여. 자, 강박은 사기 강박은 주려고 줬다. 증여의사로 증여한다는 표시. 의사 표시가 일치. 사기 강박 동네는 동네가 달라져요. 비진이 통정 착오까지는 불일치 동네지만 네 번째 동네죠. 사기 강박 일치. 비진이는 불일치죠. 그러니까 비진이 의사 표시는 아니다. 동네가 달라. 동네가. 그래서 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주기 싫었지. 누가 지 재산을 국가에 주고 싶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당시 80년 상황에서는 국가에 헌납하는 것만이 사형을 당하지 않는 방법.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이 의사표시가 뭐예요? 증여 의사로 증여한다는 표시를 했단 얘기요. 증여 의사로 증여 표시. 의사 표시가 일치. 딱 불일치 동네 비진이 의사 표시는 아니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자,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비진이 의사표시는 여기 했죠. 원칙 그대로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 유효. 엄청나요. 4번. 비진이 의사표시는 상대방 을이 표의자 갑의 진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자, 상대방이 을이 표의자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구나. 알이 나왔구나. 나 외웠어. 원칙 유효, 알알 무효. 뭔 취소? 무효해야지. 그래서 원칙 유효 3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알 무효. 취소가 아니죠. 그러면 사선이 4개 거짓인 분은 안 보고 5번 다. 5번. 자, 5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했어. 자, 을이 갑을 위해서 은행 가서 사인했대. 자, 이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이 을은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자, 주어 잡고 과연 을이 갑을 위해서 은행 가서
명의 빌려준 경우 명의대여 사건 대부분 판례 과연 을이 대출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느냐. 제가 이렇게 오라겠어. 야, 명의 빌려준 놈, 명의대여한 을, 너 임마 사인하면 네 빚이야. 사인하면 네 빚이야. 그냥 네 빚이니까 을이 대출금 반환 채무 부담한다. 맞는 거요. 사인하면 네 빚이야. 그래서 을은 명의대여한 을은 채무 부담한다는 의사로 채무 부담단 사인한 거예요. 의사 표시가 일치. 이것도 지문이 이렇게도 나오고 하나 더 나와요. 이 경우 이 예의사 표시는 빚이니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 그래서 제가 강박 증여 명의 대여 같은 여시 집안이라겠죠. 강박 증여 명의 대여 같은 여시 집안이니까 결론이 똑같다. 둘 다 증여 의사로 증여한다는 표시, 채무부담 의사로 채무부담한다는 표시, 의사와 표시 일치. 빚이니 아니다. 빚이니 아니다. 사인하면 네 빚이다. 은행이 알았다고 해서 알랄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빚이니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빚이니 오케이. 자, 이제 사례 문제. 사례 문제 처음이죠, 지금. 8번에서 처음 나왔어, 사례 문제. 자,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일단 갑을병 그림을 간단히 그려야 돼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그러면 제가 항상 갑 소유 밑줄하고 갑이 왼쪽이 배치돼요. 갑 소유 토지를, 자, 사람 밑줄 하는 거야. 을한테 증여하기로 약정. 계속 있는 거야. 그런데 증여세 안 내려고 이 을과 짜고 동그라미 마치 매매계약한 것처럼 꾸며 떴어. 을 앞으로 등기를 했다. 그러면 사례 문제는 어느 동네 사례 문제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어느 동네 사례 문제지. 자, 갑이 이제 그림 그려. 갑이 을한테 뭐 했대요? 증여. 그런데 증여세 세금 안 내려고 상대방 을과 짜고 마치 하지도 않은 매매 계약한 것처럼 꾸며. 여기는 가짜 매매지. 통정의 표시. 그러면 이 사례 문제는 은닉행위 사례 문제. 은닉행위. 자, 을한테 등기까지 해줬죠. 그러면 자, 들이댑니다. 옳은 거 은닉행위 사례 문제구나. 1번. 자, 여러분들은 그림을 갑을 어디에 그려야 돼? 여기다 그려야 돼. 여기다. 1번 옆에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카메라 때문에 여기가 공간이 남아서 여기다 그린 거예요. 자, 왼쪽 보면서 이 매매는 유효다. 가짜죠? 그러면 매매는 머릿속으로 가장 매매로 통정의 표시로 무효지. 너 X. 자, 2번. 이 증여는 무효다. 아니지. 증여는 숨겨진 은닉 행위로 유효지. 너도 X야. 자, 3번. 자, 왼쪽 놈 갑은 오른쪽 놈 을을 상대로 이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자, 과연 갑이 을을 상대로 뭔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싸움이야. 그러면 여기서 해결하는 거야. 을 등기는 비록 매매는 없지만 증여라는 실체가 있어서 실체관계 부합 유효. 있을 유, 을 소유자. 따라서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유효 등기니까 말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을은 너 소유자구나. 갑은 소유자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아무것도의 90%는 등기 말소가 나와요. 소유자 등기는 유효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결해도 아무 이상 없어. 그래서 주어 잡고 상대방 잡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민법 시험이에요. 갑은 을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왜? 소유자한테는 들이대지 못해요. 이 등기 유효야. 말소 대상이 안 돼. 그래서 맞네. 옳은 건 네가 답이네. 정답. 3에서 고르는 거예요. 자, 4번. 중간 이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자, 연장시켜. 알았으니까 악이죠. 자, 등기까지 넘겨줬어. 자, 갑이 맨 오른쪽 놈 이 병을 상대로 들이댈 수 있다 없다예요. 그러면 아기의 병이야. 을이 그림 그리면 돼요. 을이 병한테 넘겼어. 등기까지 해줬죠. 맨 왼쪽 놈 갑은 이 아기의 병을 상대로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그러면 해결해야지. 자, 병 이런 사실을 안 우선 나쁜 놈이야. 하지만
이걸 보면 안 되고 앞놈을 봐야 돼. 앞놈이 소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대로 병은 승계 취득. 얘 소유자. 따라서 소유자한테는 역시나 들이댈 수 없다. 그래서 갑, 너는 얘 소유자야. 따라서 소유자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X. 5번. 을이 이런 사실을 한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자, 이번엔 주어가 여기는 갑인데 을이죠. 자, 을이 들이대는 거야. 을이 이 아기의 병을 상대로 또 들이댈 수 있는지 당연히 없지. 그래서 갑이든 을이든 소유자를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은닉행위 한 문제짜리 사례 문제. 이렇게 한 문제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 주로 2번이 나와요. 2번. 한 지문 나올 때는. 그래서 이 경우 증여는 유효다. 은닉행위로 유효다.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는 을 등기 유효다. 등기를 물어보고 실체관계 뭐. 그 다음에 을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물어보고. 그래서 이거 여기만 하면 여러 개로 장난을 쳐도 나는 맞출 수 있어요. 자, 매매는 짜가로 무효.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자, 을 등기 실체관계 있죠. 증여라는 실체가 있어서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소유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병이 을로부터 산 이놈 아기 딴 거 보지 마. 암놈을 봐야 돼. 암놈이 소유권이 있구나. 너도 따라서 소유자 상대로 병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역시 없다. 결국 이걸 해결하려면 그림을 그려야 보인다고. 이거 외울 거요? 못 외워. 어떻게 외워? 그림을 그려서 풀어가야지. 민법은 있다 없다가 한두 개 외우지. 특별법까지. 그래서 그림 그려서 소자를 적어놔야 그대로 이렇게 이어버리지. 그러면 아, 소유자구나. 갑은 소유자긴 할 수 없지. 우리 명의신탁에서도 똑같이 했죠. 상대방이 소유자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소유자면 나는 들이댈 수 있어. 그래서 상대방이 소유자인지 내가 소유자인지에 따라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왜 외우냐고. 누가 소유자인지만 그것만 내가 찾아내면 있다 없다는 거 나오는데 이걸 이제 막 있다 없다 막 외우는 거야. 죽는 거지. 어떻게 있다 없다를 계속 외울 거야. 한두 군데가 아니고 풀어가야지. 그러니까 민법을 힘들게 공부하고도 점수가 안 나오신 분 막 됐다 외우는 사람들. 풀어가지 않고 막 됐다 외워. 그래 은닉행위 나오면 제3자한테는 악이라도 들이댈 수 있지. 이유도 몰라. 그냥 외워. 있다야 악이라도. 악인데도 있어요. 악인데도.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악이는 안 되고 어떤 데는 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그대로 승계취득. 소유자니까 이걸 외워야지. 소유자니까 들이댈 수 없지. 그래서 풀어가라는 얘기야. 자, 9번 갑니다. 사례 문제. 사례 문제 나온다고 겁내지 말아요. 사례 문제는 무조건 난이도 셉니다. 다 70점 이상이에요. 70점대, 8점대. 민법에서 어려운 건 사례 문제예요. 이론보다. 사례 문제를 많이 헤매. 자, 갑은 사람 믿죠. 지부동산에 관해 사람 믿죠. 을과 떴어. 통정, 허위, 매매. 이런 밑줄 하시고. 그래서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자, 이 을은 이런 사정을 모르는 병, 모르는 동네 빵 하고 모르는 병과 이 무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놈한테 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면 사람이 갑을 병 세놈 나왔고 통정 허위 표시 사례 문제구나. 감 잡았고 이제 그리는 거예요. 저 왼쪽에 갑, 을, 병. 적을 것은 이놈이 선이라는 거. 모르는 병에 선의를 적고 자 선의를 적고 소자를 적어요. 통정 허위 표시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무조건 선의 3자 보호됩니다. 그래서 선의 병은 무조건 소유자예요. 소자 적어. 우리 실명법 할 때도 소자 적으라겠어요. 여기도 똑같이 선의 병 소자 적어. 그 다음 들이대는 거예요. 틀린 거. 자, 그림 보면서 1번. 맨 왼쪽 놈 갑은 맨 오른쪽 놈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들이댄다 이렇게 풀어버려요. 갑은 병을 상대로 들이댈 수 있다 없다요. 갑은 이놈 소유자죠. 선의의 3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지. 소유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2번. 자, 병. 이 병이 선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자, 병이 선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 느낌상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과실이 있으면 뭔가 안 죽었지. 그러면 큰일 나. 소자 적어놨잖아. 선이면 충분. 이게 빨리 생각나야 돼. 선이면 충분. 무과실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이면 무조건 삼자는 소유권 취득해. 여기다 동그라미 하는 거야. 선의의 삼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너 X. 그래서 제3자는 선이라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 선이면 충분. 무과실은 보호요건이 아니다. 무과실은 보호요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설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보호됩니다. 정답 나왔고. 자, 3번. 만약 병이란 놈이 정한테 위부동산을 양도. 자, 그럼 연장시켜. 했구나. 등기 넘겨줬구나. 자, 이 정이 갑을 가짜 매매 사실을 알고 샀대. 악이네. 그때 이 악의의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놈을 누구라고 한다? 득자. 자, 그러면 병이 정한테 양도 등기 넘겨줬어. 이 정이 악의의 정이야. 악의의 전득자. 그때 이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이제 해결해야 돼. 자, 암놈을 뭐라 했어? 암놈. 그대로 소유권 승계 취득. 그러면 소유자면 보호 되겠지. 보호되고 소유권 취득. 그래서 암놈을 봐야 돼. 암놈. 암놈이 선이면 비록 뒷놈이 악의의 전득자라도 승계 취득 법리 또는 엄폐물의 법칙에 따라 보호됩니다. 암놈이 가바쳐줬지. 그래서 그대로 승계 취득. 맞네. 4번. 만약 허위 표시에 대해 병이 악의. 자, 병이 악의의 병이야. 그런데 이 병이 정한테 양도 이전 등기 해주는데 이 정은 선이래. 자, 그러면 맨 왼쪽 놈 갑은 정한테 들이댈 수 있다 없다 싸움이죠. 그럼 해결해야 돼. 앞놈은 악인데 뒷놈이 선이야. 그러면 내가 선의의 삼자구나. 따라서 나는 보호되겠지. 소유권 취득 보호. 따라서 갑은 선의의 정에게는 역시나 들이댈 수 없지. 소유자니까. 그래서 비록 병은 악이지만 뒷놈 정은 선이라면 자, 선의 정 무조건 들이댈 수 없습니다. 주어 갑은 이 정에게 들이댈 수 없어요. 그러면 선의 삼자가 나오면 무조건 보호된다는 얘기예요. 선의 삼자. 앞놈이 악이라도. 그 다음에 여기 선의 병이 앞에 있으면 이제 3번을 계속 조심해야 돼. 3번. 비록 자기는 악이라도 앞놈이 선이면 보호된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개 헷갈리지 말고. 자, 5번. 맨 왼쪽 놈 갑이 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라. 자, 입증에 관한 지문. 입증. 뭐를 증명하래? 악의를 증명해라. 이게 뜨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악의를 증명 무조건 맞는 거야. 스스로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무조건 X예요. 그래서 갑이 제3자 병의 악의를 증명합니다. 자, 병은 저 선이에요. 소극적 사실. 입증 못합니다. 그래서 입증에 갑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판사님, 제 알았어요. 이 나쁜 놈이에요. 적극적 사실. 악의를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갑이 무효주장자인 갑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누군가의 악의를 증명해라. 무조건 맞는 지문이야. 그 다음에 스스로 선의를 증명해야 된다. 무조건 X 지문이야. 적극적 사실, 소극적 사실, 이 감이 있으면 증명에 관한 수많은 지문이 해결이 돼요. 없다는 사실 증명 못해. 그래서 차고에서도 좀 이따 나와요. 나온 데서 할게. 그래서 적극적, 소극적 사실. 통정 허위표시 사례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놈들, 중요한 놈들 추려봤어요. 자, 이제 10번.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골라라. 자, 보호되는 3자를 모두 골라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구후 새로 거래툰 놈. 제가 이렇게 했죠. 통정이 일어나고 갑과 을이 가짜 매매, 가짜 소비대차, 통정이 일어나고 보호되는 3자가 되려면 병은 반드시 통정이 일어나고 구후 병이 태어나야지. 통정이 일어난 이 날짜에 병이 있으면 이놈은 3자가 아니야. 오른쪽에서 나중에 태어나야 돼. 통정 허위 표시가 일어나고 그걸 기초로 구후 새로 거래가 터야 이놈이 만약에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격 가짜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채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받은 자. 자,
으로부터 떴죠? 가짜가 일어났어. 통정이 일어났어. 그로부터 구후 이 말이 숨어져 있죠. 구후 채권보장 가등기를 박았구나. 따라서 너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구후 태어났으니까 너는 보대는 3자.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야 돼. 기억. 지금은 여기 문제 맞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해. 자, 니은. 통정의 표시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자,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돼?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돼? 통정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 수익자가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통정이 일어나고 구후 태어났나? 병이 통정이 일어나고 3자 계약에서 통정이 일어났고 구후 태어났나 병이? 아니지. 3자 계약 병은 이미 여기 있네. 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이 3자를 위한 계약의 필수 요소. 병이 없는 3자 계약이 있을 수가 없죠. 통정이 일어난 날 이미 수익자는 존재하지. 그래서 3자가 아니지. 그러면 어디에 힘줘야 돼? 에서. 3자 계약에서 수익자라는 얘기는 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행위에서는 수익자가 필수 요소란 얘기예요. 필수 요소. 3자, 수익자 없는 3자 계약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에서에 제가 힘이 들어가라 했어. 으로부터 에 대하여 그건 그 후의 의미고. 자, 디귿. 그러면 니은이 탈락돼야지. 아니, 탈락돼야지. 니은. 자, 리을. 채권 가짜 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그럼 또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돼?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자, 채권 양도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에 있어서 채무자는 필수 요소예요.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없는 채권 양도는 없어요. 다시 한번 시험 보기 전까지 이해돼.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줬죠. 그러면 을은 채권자, 갑은 돈 빌린 채무자. 자, 을이 지 채권을 병한테 팔아요. 돈 받고 팔겠죠. 이게 채권 양도 계약이야. 채권을 병한테 파는 채권 양도 계약. 병은 채권 양수인. 그러면 나중에 변제기가 되면 을로부터 갑에 대한 채권을 산 병은 갑한테 갑 얘한테 들었죠? 제가 을로부터 당신에 대한 채권을 샀어요. 이제는 저한테 돈 갚아야 돼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채권 양수인. 그러려면 이 채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을병이지만 이 계약서에는 누구에 대한 채권인지가 반드시 채무자가 계약서에 박혀 있어야 돼요. 필수 요소란 얘기야. 왜? 채무자가 없는 채권 양도 계약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채무자가 계약서 안 박혔으면 병은 도대체 나중에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할 거야. 그래서 채권 양도 계약에서 채무자는 필수 요소예요. 채무자 없는 채권 양도 있을 수가 없어. 수익자 없는 3자 계약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채권 양도 계약을 통정을 했다는 얘기야. 가짜 통정이 일어날 때 얘는 이미 이 계약서에 박혀 있다고 채무자는. 그래서 단어가 그래서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에서를 들어가 있어? 어쩔 수 없어. 에서 으로부터가 나올 수가 없어 국어상. 그래서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는 필수 요소. 채권 양도 계약의 필수 요소. 이걸 통정할 때 이 채무자는 계약서에 박혀 있다. 그러니까 통정을 기초로 그 후 새로 태어난 놈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너도 임마 탈락돼야 돼. 리얼 탈락. 그럼 남은 건 1번밖에 없다는 얘기. 그러면 디귿. 대리인의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본인. 또 어디 힘줘야 돼? 에서야. 에서. 대리에서 본인은 대리라는 법률행위에서 본인은 필수 요소지. 본인 없는 대리계약이 어디 있어? 을이 대리인이죠. 그럼 병하고 매매계약 할 때 병, 나는 갑의 대리인이에요. 이렇게 계약서에 나는 누구의 대리다. 그게 표시돼야 대리지. 그러니까 대리라는 법률행위에서 본인도 마찬가지 필수 요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그런데 대리인이 통정했다는 얘기요. 이미 박혀 있잖아. 나는 누구 대리인인데 우리 짜가 좀 치자. 그래서 결국 이 세놈 3자 계약에서 수익자 대리 제가 말한 데만 외우는 거야. 3자 계약 힘줘. 에서 수익자. 따라해. 대리에서 본인. 그 다음에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이 세 놈은 필수 요소다. 이 세 가지 3자 계약, 대리, 채권 양도 계약. 이거 보지 마. 채권 양도 계약에서 채무자. 이 세 놈은 세 가지 이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
그런데 이 세 가지 법률 행위를 할 때 통정을 했다는 얘기죠. 이 세 놈은 이미 통정허위표시가 그날 존재하지. 그래서 통정 가짜가 일어나고 그 후 태어난 놈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우로부터 을 뭐에 관하여 그 말은 다 여기에요. 가짜가 태어나고 그 후 법률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지. 기억 하나. 시간이 됐어. 10문제밖에 못 풀었어. 설명을 너무 자세히 했나 봐. 진도를 못 나가는데.